오늘 강의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네, 제 나이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시계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세포시계예요.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 수명을 다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계바늘이 어떠한 속도를 가기를 원하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80세? 건강할 때까지? 네, 맞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80세에서 90세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나이를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자신 있으신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던가 아니면 요양사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기대 수명에서 아픈 시간을 뺀 나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후 최소 10년간은 병과 사투하며 병원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요. 이 기간을 유병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병기간이 줄어들고 건강수명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방법은 노화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노화에 대한 이야기 5가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세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나이가 들어 기능을 잃게 되면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들이 제대로 흡수되고 작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나이를 들게 되면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30대부터 매년 1에서 4%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80세가 되면 30대의 근육이 30%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큰 문제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내뿜으며 온 장기를 돌아다니며 공격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장은 우리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고 그럼에 따라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문제는 근육과 순환 문제, 대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나이의 66세의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로 보이시기에 어떠신가요? 같은 유전자이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같은 유전자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왼쪽 사진은 약 10년 전의 저의 모습이고 저는 25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해왔으며 소화불량, 편두통, 그다음 위경련,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지혈증, 만성 피로에 시달려 항상 약을 달고 살아야지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포가 건강해져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제 나이는 바로 61살입니다. 그렇게 믿겨지시나요?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우리가 먹는 밥상이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에 왜 걸리는 걸까요?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근육계, 골격계, 소화기계와 같은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위, 장, 간과 같은 기관으로 되어 있고 기관은 조직,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에서 100조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가 건강해지면 조직, 기관, 인체 모든 몸이 다 건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5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였는데 근래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대장암 환자들이 늘음에 따라 물, 식이섬유가 증가하여 7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량 영양소인 물, 산소, 효소에 의해 소화 흡수되기 쉬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변하여 혈액에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들이 세포 속에 쏙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인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조효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질병으로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활성산소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뒤에서 배기가스가 분출되는데 그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를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몸에서 노화가 되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을 배출해야 됩니다. 이것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과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려면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고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현대에는 대량 생산을 위하여 성장 촉진제나 비료를 생산하여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고갈시킵니다. 동일한 식사 패턴, 서구화된 식사 문화, 개인별 영양 요구량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영양 상태입니다. 1950년대에는 사과 1개로 하루에 철분량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2000년대에는 26개의 사과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몇 년도죠? 24년. 맞아요. 더 많은 사과를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그 사과 드실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보건대학에서는 음식 피라미드에서 종합영양제와 비타민 D를 꼭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입니다. 어떠한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유산화의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유산화의 창립자인 마이런 웰치 박사님은 미생물학, 명력학, 세포학 박사님이시며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건강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1992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습니다. 유산화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갖고 있고 제조와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은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순도, 라벨의 정확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사하고 여기서 유산화 제품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플리먼트,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는 영양 비교 가이드 책자인데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20년 동안 여기서 1위를 단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미국 의회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의사용 탁산 별남이 PDR에 11개가 등재되었고 캐나다 약사의 표준 지침서인 CPS에 26개가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은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인증과 영국의 인폼드 초이스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검증되어 전 세계 4,500명의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믿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15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유산화 전문 개발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을 3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필수 기초 영양인 에센셜 주군과 최적의 영양 개인별 맞춤형인 옵티마이저군, 균형 잡힌 매크로 옵티마이저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기초를 탄탄히 채워줄 누트리셰프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종합 비타민 헬스팩. 헬스팩은 14가지의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에요 2정, 코어 미네랄 2정, 마그네칼디 1정, 인텔리전스 테크놀리지 1정으로 모두 6정으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이유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포도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에 기초 영양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영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종합영양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저는 비타민 B군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B군은 대사에 관여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며 각종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성질이 까다로워서 물만 조금만 닿아도 밖으로 배출이 되어집니다. 비타민 B군의 한 가지만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30%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우리 유산화의 헬스팩에는 8가지의 비타민 B군과 9,000%가 넘는 영양이 함유되어 최적의 영양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고가의 미네랄인 셀레늄, 몰리브덴, 망강이 들어가 있어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크놀리지, 인텔리전스 테크놀리지가 접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인텔리전스 테크놀리지는 세포의 재생, 보호, 영양, 활력을 주어 유산화만의 세포 과학 기술력입니다. 우리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오토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죽으면 옆에 있는 세포에 쌓여 살아있는 세포가 죽어있는 세포를 거름삼아 자가 분열을 합니다. 그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독소가 쌓이고 질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유산화의 인텔리전스 테크놀리지가 세포를 복구시켜주고 세포를 재생시켜주어 오토파지 형상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다음은 텔로미어에 대한 사진입니다. 텔로미어의 기가 짧아지면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텔로미어의 기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인텔리전스 테크놀리지는 항노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종합영양제인 유산이 멀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성장, 맞아요. 건강, 또 공부.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머리는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은 똑똑한 엄마라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이 멀즈는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고 부성분으로 베르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 자일리틀이 함유되어 있고 글루텐,
인공 색소, 인공 향이 무첨가되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어른들이 하루에 2-3알 씹어 드신다든가 빨아 드시면 입안의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우리 리셋이나 다이어트 시에 무언가 씹고 싶어 하시죠? 이럴 때 유산균 멀즈를 갖고 다니시며 찝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바이오 오메가 제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EPA, DHA가 함유되어 있고 혈중 중성 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조한 눈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름이 산패되지 않기 위해 천연 토코페롤인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린 맛을 내지 않기 위해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레몬 마이쮸라고 해서 씹어 드시게 하면 잘 먹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발로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시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침상에 누워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신체의 나이를 돌려줄 영양제 선택하시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없어도 건강의 지름길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